그런 결혼을 2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혼은 하는 것이 아니다. 법률로는 한 번으로 족하다. 사실 싫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재혼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나 이혼이나 출산이나 그런 것들은요, 다 이벤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벤트라는 건 뭐냐면 우리 삶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내가 시험을 봤어. 시험 볼 수도 있고 합격할 수도 있고 불합격할 수도 있고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직장을 갈 수도 있고 뭐 안 갈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갈 수도 있고 못 가고 뭐 퇴사하고 다시 입사하는 그런 거랑 똑같은 일이에요. 이벤트라는 거예요. 근데 결혼은 본능이 아니죠. 우리가 뭐 인간의 본능이 아니잖아요. 국가라는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데 필요한 국민의 그 단위, 가장 작은 기초 단위를 결정해 놓은 거라는 거죠. 그게 결혼이에요. 제도라는 거. 누군가 만든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래서 선택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직장을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처럼 뭐 사업을 해도 되는 거고요.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선택하는 게 결혼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요즘 사람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결혼이라는 제도에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결혼을 2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재혼이죠, 재혼.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재혼은 하는 것이 아니다. 예, 법률로는 한 번으로 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건 뭐 제 생각이고 뭐 여러분들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 재혼을 하셔도 돼요. 근데 재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죽하면 제가 이런 책까지 써가면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신중하게 하시기를 기원 드릴 정도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재혼은 어떻게 했어요? 재혼은요, 자, 첫 번째 하는 게 아니에요. 재혼은 하는 게 아니다. 아이 때문에 재혼한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좋아서 재혼한다. 그건 괜찮은데 아이 때문에 재혼한다라는 말을 하지 마시고요. 나 자신한테 솔직하는 게 나를 아는 첫걸음이죠. 그래서 재혼을 하는 분들, 재혼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혼은 신중하게 하는 건데요. 재혼은 더욱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결혼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이벤트인데요. 다른 이벤트랑 다르게 선택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뭐 결혼했다 이혼하고 또 재혼하고 또 이혼하고 또 재혼하면 되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직장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퇴사하고 다시 가면 돼요. 물론 어느 정도 나한테 타격이 있겠지만 그렇게 심각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이라는 건요, 심각한 타격을 줘요. 실패했을 때. 이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혼을 할 때는요, 엄청나게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했어. 근데 제가 상담을 할 때요, 재혼, 이혼을 상담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재혼, 이혼. 결혼을 한 번만 해서 이혼하는 것도 솔직히 힘든 일이죠. 근데 또 결혼해서 그 상처를 치유하고자 다시 결혼했는데 또 이혼을 한다. 그러면요, 이건요, 거의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어져요, 인생이. 그래서 반드시 나를 알고 결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아이한테 엄마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외로워요. 아니면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게 낫겠지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가지고 선택을 또 하는 거죠. 배우자를. 여전히 나를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 상대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잘 모르고 신중하지 않게 재혼을 했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고니불학이라고 해서요. 어려움을 겪고 나서도 배우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공자가 말하는 4종류의 인간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4번째, 인간으로서 최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잘못 결혼했어. 그러면은 이혼해야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재혼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혼했으니까 나 한번 이혼해봤거든? 재혼했어. 마음에 안 맞아. 서로 안 맞아. 그러면 이혼을 또 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설령 나랑 재혼한 상대방이 이혼을 쉽게 얘기해도요, 나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름에는요, 그거에 맞는 실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려면 그냥 연애만 했어야죠.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잖아요. 연애만 하시라고. 재혼하지 마시라고. 법률은 한 번 해봤으면 됐잖아요? 2번 할 건 아니다. 근데
저의 이 간곡한 당부를 어기고 재혼을 하셨어요. 그러면요, 재혼에 걸맞는, 재혼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실질을 갖추셔야 돼요. 헤어질 때조차도요. 헤어질 때도요, 이혼, 우리가 법에 이혼 절차가 있잖아요. 이혼 사유가 있어야 되고요. 가정의 파탄이 나서 회복을 할 수 없을 때 이혼을 하는 거예요. 협의 이혼을 하거나 뭐 조정이나 소송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라는 제도에 내가 들어갔을 때는 그것에 대한 합의가 있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그냥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고, 재혼 상대방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나 이혼할 거야. 아, 나 너 싫어. 이유도 모르겠어. 이유도 얘기해주지 않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그냥 뭐 재산 정리하는 게 좋겠다. 우리 헤어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그럼 그래, 재혼이니까 나도 더럽고 치사해서 너랑 안 살아. 이혼해.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게 서로 안 맞아서 합의가 돼서 이혼하는 게 아니고, 나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전혀 이 재혼 가정이 파탄난 것도 아니고, 왜 헤어지는지 이유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저 사람이 이혼하자고 하고 나는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래 이혼해, 그렇게 헤어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여러분 절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모든 일에는요 매듭을 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그 다음을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마디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나는 이혼을 하겠죠,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내 정신은요 계속 거기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부당하잖아요. 부당한 이혼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걸 다투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그 매듭이 묶이지 않은 상태에서 풀어 헤쳐져 가지고요 여러분을 계속 괴롭힐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래서 제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재혼은 어떻게? 첫 번째, 여러분이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그거는 회피하는 거예요. 또 사리를 세우고 사리에 맞춰서 매듭을 질 생각을 하십시오. 잘 헤어지셔야 돼요. 잘 헤어진다는 게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헤어지는 게 잘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듭을 잘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연애하셨어야죠. 왜 재혼을 하셨어요? 그렇게 헤어질 거면.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도 조언을 드렸습니다. 헤어지실 때요, 이거는 혼인이잖아요. 혼인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설령 혼인 신고를 안 하고요 그냥 연애 관계였다고 해도요 헤어질 때 그렇게 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보통 잠수 이별이다, 뭐 환승 이별이다 그런 거 하잖아요. 그거 하는 놈들은요 문제가 있는 놈들이에요. 상대방한테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주는 거라고요. 그래, 내가 연애면은 연애조차도 그렇게 헤어지면 안 되는데, 내가 법률혼을 한 건데 재혼이라고 해서 나도 쉽게 그냥 이혼해버리면 내 인생이 이제 너덜너덜해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따져야죠. 법적으로 따지십시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세우는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그걸 안 하고 이혼하고 또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사리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아마 이제 다시는 사람을 못 만날걸요? 근데 나의 그런 모습이 또 그런 사람을 불러요, 내 옆으로. 제가 파리하고 쓰레기 비유 말씀드렸죠? 왜 나한테는 자꾸 파리가 꼬이지? 왜 저런 인간만 내 주변에 있지? 왜 그래요? 혹시 내가 악취를 풍기는 쓰레기는 아닌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좋게 헤어졌다고 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좋게 헤어진 건 뭐예요? 내가 싸우기 싫으니까 좋게 헤어진 거예요. 싸우기 싫다는 건 뭐예요? 문제를 회피하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리기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는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어. 근데 난 자존심이 상하니까 네가 싫어? 그래, 나도 싫어. 사실 싫지 않잖아요. 싫지 않단 말이에요. 나는 저 사람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행동은요 그냥 회피일 뿐이고요. 지금의 문제를 회피하는 거예요. 해결하기 싫어서. 그리고 여러분,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요 어떤 사람만 가능하냐면요 사리 분별력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고요 또 그것을 다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인 경우에만 시비를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회피하잖아요. 그러면 내 자존심이 세워질까요? 내가 회피하는 이유로 든 게 뭐예요? 내 자존심이죠. 그래, 나도 자존심 있어. 안 해. 나도 안 해.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해 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회피한다고 해서 내 자존심이 세워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이 일방적으로 나를 싫어해. 그것의 잘못된 점을 지적을 못했단 말이에요. 나도 헤어짐을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하는 말에 그냥 나는 따라가는 것 뿐이거든요. 내가 결정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존심이고 자존감이고 지켜질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무너질 뿐이지. 그리고 이제는 관계를 회피하겠죠. 관계를 끊겠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인간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예, 내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자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첫 번째 재혼은 하는 게 아니다. 법률로는 한 번으로 족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혼을 굳이 한다면 신중에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중이 무엇이냐? 시간이 오래된다고 신중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보는 연습을 먼저 하십시오. 자, 세 번째 사람을 보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지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재혼을 했어. 신중하지 못한 재혼을 했어. 이혼을 할 거야. 그냥 연인, 애인 사이에서 이별하듯이 이혼하시면 안 됩니다. 재혼은 법률혼이에요. 그러면은 법률혼을 해소하는 것에 걸맞는 예우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헤어지지 않으시면 여러분은요, 그 상처가 이제 평생 갈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에서는요, 헤어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절지. 다섯 번째, 절지를 잘 해야지 이혼 후에 내 삶이 건강하다. 바로 선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가장 좋은 건 뭐다? 법률혼은 한 번으로 족하다. 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행복한 결혼, 재혼, 그리고 이혼 후의 삶을 기원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닭글수야. 닭글수? 덕은 덕덕자야. 아, 덕을 닦아? 덕을 닦는 곳인데 덕을 닦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수가 있고 숭이 있어. 수덕이 있고 숭덕이 있어. 그럼 순덕사도 있어? 그건 모르겠는데 수는 뭐냐면 수는 너 안에 있는 나쁜 거를 닦아내는 거야. 마이너스. 그럼 숭은? 숭은 좋은 걸 플러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데 너한테 없는 거 있지? 응.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거를 갖고 오는 게 숭이야. 알겠지? 덕을 닦는 방법은 뭐가 있다? 두 가지? 수숭, 수덕하고 수덩, 숭덕. 숭덩이 아니고 숭덕. 알았어? 하나는 뭐고? 수덕, 마이너스. 안 돼. 수덕은 빼는 거, 응. 숭덕은 더하는 거. 응. 자, 여기 여관도 있대. 수덕여관. 와, 되게 크구나. 우리 저기 대웅전 갈 거거든? 지금 어딘지? 지금 우리는 일주문이야. 일주문이잖아. 이게 절의 구조야. 일주문 다음에 뭐야? 금강문. 그 다음에 사천왕문. 사천왕문에 가면 사천왕이 서 있어. 그게 불교의 세계관이야. 부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거든? 가보자. 가까워. 저기 바로 금강문이잖아. 너무 멋있다. 여기 서볼래? 금강 역사가 있는 거야. 여기 봐. 가자. 가서 설명 좀 해줄래? 이게 뭐예요? 한강문이야. 야, 저 단청 좀 봐. 멋있지 않냐? 엄청 화려하지? 저 위에. 자, 이 사람은 뭐야? 밀적 금강이래. 밀적 금강. 금강의 무기를 가지고 부처님을 경호하는 야차신. 항상 부처님에게 친근하여 부처님의 비밀한 사적을 들으려는 서원이 있으므로 밀적 금강이라고 한다. 천원이 지키는 거야. 이 사람은 뭐야? 없어. 이름이 없어. 누가 뽀겼나봐. 인전으로 뽑았나? 가자. 신우야, 저 자세 해봐. 저 자세. 나이스. 금강 역사. 엉덩이도 허리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가자.